네, 저희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콜앱 폴더에서요, 콜앱 노트북, 구글 콜앱 노트북 생성해 주시고요. 여기 파일 제목, 우리 일곱 번째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7번, 7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ead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 R-E-A-D, 읽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요. 파일 읽고, 파일에, 어, 파일에서, 뭐라고 할까요?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기. 이런 작업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어떤 파일들을 이용할 거냐면, 뭐, 그게 텍스트 파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확장자가 txt라고 되어져 있는 파일일 수도 있고, 확장자가 CSV라고 되어져 있는 파일일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게 이 CSV를 제일 많이 사용할 겁니다. 때로는 TSV라고 되어져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Separated Values,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확장자가 TSV가 아니더라도요, 확장자가 CSV더라도 실제로 데이터와 데이터를 구분하고 있는 거는 쉼표가 아니라 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확장자를 CSV라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들을 값과 값들을 콤마로 구분하고 있더라도 확장자가 CSV라고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확장자가 TXT라고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확장자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실제 파일의 형식은 단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상관이 없어요. 확장자가 txt든 csv든 tsv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값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든 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든 아니면 공백이나 혹은 뭐 다른 특수 문자로 구분이 되어져 있든 전부 다 텍스트 파일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텍스트 파일이고요. 그 자료들을 공유를 할 때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로 공유를 많이들 해요. 데이터들을.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파일이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다 그러면 정말 행의 개수가 뭐 수십억, 수만 개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수만 개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니고 수십만 개에서 뭐 수백만 개 행의 개수가 뭐 수억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수억 개가 될 수도 있어요. 행의 개수가 그렇게 많으면 텍스트 파일 열기조차도 힘들 거고요. 텍스트 파일 자체도 파일 크기가 너무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생깁니다. 근데 적절한 크기의 데이터라면 텍스트 파일이 좋아요. 장점은 OS에 상관없이 공유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텍스트 파일이에요. 네. 뭐 리눅스든 맥이든 그 다음에 윈도우스든 기본적으로 텍스트 편집기는 다 있거든요. 뭐 메모장, 그죠? 뭐 메모장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모든 OS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단순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TXT나 CSV나 TSV와 같은 이런 파일들을 데이터를 공유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단점은 압축이 되지 않은 형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경우, 행이나 컬럼이 많은 경우 파일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뭐 메모장 같은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읽어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파일을 여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정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엑셀이죠, 엑셀. 그죠? 엑셀 파일이 형식이 XLS가 있고 XLSX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요즘은 아마 거의 확장자가 뒤쪽에 X가 붙어 있는 형식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진짜 예전 버전,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 그 XLS로 끝나는 그런 엑셀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테이블 여러 가지로 잘 꾸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들을 뭐 매크로 함수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이렇게 그 텍스트 파일에 비해서 약간 압축된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을 보고서 테이블을 보는 것보다는 엑셀에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보는 게 훨씬, 그죠? 가독성은 좋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엑셀은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써야지만 되죠. PC에 MS 오피스 혹은 엑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MS에서도 똑같이 그 웹에서 MS 오피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죠. 그죠? 예.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열고 편집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그죠? 네. 뭐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파일들을 사용을 해서 물론 판다스는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단순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만이 아니라 각종 DB에서 사용되어지는 파일들에서도요. 그러니까 DB에서 그 엑스포트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들을. 데이터들을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각종 통계 프로그램이나 통계 프로그램 특히나 DB보다는 그 뭐 SPSS나 아니면 SAS, SAS 같은 그런 각종 통계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들을 내보내는 파일 형식이 각각 달라요. 음. 근데 그런 각각 다른 파일 형식들도 판다스는 읽어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거는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런 파일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다루지는 않을 거고 수업 시간에는 요 정도를 저희가 다룰 거예요. 요 정도를 다룰 거고요. 어, 여기서 사용하는 파일 사용 방법만 함수 사용 방법만 아시면 다른 통계 파일에서 내보내기 한 파일들을 읽어드리고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도 함수 이름만 바뀔 뿐이지 사용 방법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아셨죠? 음. 자, 이런 일들을 해볼 겁니다. 연결할게요. 연결. 일단은 판다스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임포트 판다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각화까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첫 번째로 할 거는 CSV 파일을 사용을 할 거고요. CSV 파일의 첫 번째 행이 첫 번째 줄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라인이 컬럼 이름인 경우.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터브 하나 보여드렸었죠.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판다스의 아버지의 그 기터브 보여드렸죠. 네, 거기에 있는 파일을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기터브에 저장된 CSV 파일 경로를 문자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1번이라고 할 거고요. 패스라고 할 거예요. 문자열이 되면 돼요. 문자열. 자, 이 주소는요.
어디서 가져오시면 되냐면, 자,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이 탭 남겨두라고 그랬죠? 네. 요 브라우저에서 이 위쪽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가지고 오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여기 CSV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row라고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어, 이렇게 그래야 제대로 읽어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네. 여기 GitHub는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파이썬을 최초에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는 아니지만, 판다스에 대한 책을 쓴 그 저자의 GitHub. 그리고 여기에는 그 자기가 출판한 판다스의 책의 모든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GitHub가 여기에요.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져 있고요. 네, 자, 이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자열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겠죠? 그죠? 문자열 변수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요, EX1번 DF라고 할게요. DF. 만드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워요. pandas.read, read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세요. read까지만 하면 함수 이름도 쭉 보여주죠. 그죠? 여기 있는 함수들이 전부 다 어떤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함수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게 CSV. CSV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ad, Excel. 엑셀 파일 읽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빼더라고 하는 거는. HTML 파일은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 보잖아요. 그죠? 그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소스 코드가 HTML이에요. HTML 안에서 테이블 만들 수 있거든요. HTML 안에 들어가 있는 테이블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JSON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표현식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그 데이터들을 공유할 때 많이 사용하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확장자가 JSON이라고 되어져 있을 뿐이고요. 얘도 사실은 단순 텍스트 파일이에요. 단순 텍스트, CSV와 같은 그런 단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모든 OS에 상관없이 파일들을 공유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JSON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JSON은 여러분들 판다스에서는 뭐랑 비슷하냐면 딕셔너리랑 비슷해요. 값들을 키 밸류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 딕셔너리 만들 때 사용했었던 그 문법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텍스트 파일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딕셔너리 있으면 딕셔너리의 키값들이 컬럼이 되고 딕셔너리의 밸류들이 행으로 돼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잖아요. 그 원리가 적용이 돼서 JSON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이 통계 프로그램들입니다. SAS, SPSS와 같은, 그리고 뭐 스타타. 얘네들은 전부 다 그 통계 프로그램들이고요. 이런 통계 프로그램들에서 데이터들을 엑스포트 할 때 사용하는 형식들이에요. 아, 저도 그 이런 통계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보진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타타만 써봤고 ST 어, STATA 원래는 스탯A인데 그냥 간단하게 스타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만 써봤고 뭐 사스나 SPSS 이것도 되게 유명하긴 한데 저는 써보진 않았어요. 이거 전부 다 유료 프로그램들이었어가지고 그 통계학과 교수님들이나 뭐 경영학과나 경제 또는 통계학과 쪽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용해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그런 파일들에서도 읽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read로 시작하는 그 함수들을 찾으시면 그 원하는 목적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필요한 거를 찾아서 쓰시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게 될 거는 CSV입니다. CSV. read CSV. read CSV에서요. 그 첫 번째 파라미터가 얘가 뭐, 파일 아니네. 패스인가? 어, 이름을 왜 안 보여주지? 파일 이름만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만 주시면 되고요. 제가 파라미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았는데. 아, 파라미터 이름 너무 길다. 파일 패스 오어 버퍼라고 되어 있군요. 음. 그냥 파일 이 문자열을 그냥 넘긴다. 요렇게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너무 기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 요거 한 줄이면 끝나요. 이거 한 줄이면 끝납니다. 출력해 볼까요? EX 1번 DF. 우리 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다 출력을 할게요. 자, CSV 파일에 있었던 거 그대로 잘 만들어져 있죠. 그죠? 자, 게다가 중요한 거예요. EX 1번 데이터 프레임 인포. 자, 이거 볼게요. 컬럼 몇 개 있죠? 컬럼 5개. 그 중에서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컬럼은 숫자들만 들어가 있죠. 맞아요? 자, 컬럼의 데이터 타입 보세요. 어, 컬럼 번호 0번부터 3번까지 컬럼 이름 A, B, C, D는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int.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컬럼 메시지만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문자요. 그쵸? 맞습니까? 네. 자, 파일은 실제로 만들어진 파일은 이거예요. 문자들이 단순 텍스트로 작성되어져 있는 것 뿐이죠. 맞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드렸던 거 있었죠. exam.csv. 기억나세요? 우리 파이썬 공부하면서 파일 리드 연습하면서, 그죠?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죠? 우리가 그때까지 공부했었던 판다스 공부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파이썬의 문법만 가지고서 파일 읽고 한 줄 읽어드리고 여기를 쉼표로 잘라내고 두 번째 줄 읽어드리고 쉼표로 잘라내고 세 번째 줄 읽고 쉼표로 잘라내고 이거 반복문으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리스트 안에 넣고 뭐 이런 작업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응? 자, 근데 그때 문제점이 있었죠. 뭐였었어요? 한 줄을 읽으면 한 줄은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쉼표로 잘라주면 뭐가 되죠?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게 숫자 정수 1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이라고 하는 문자 하나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12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1, 2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었던 거죠. 기억나세요? 우리 성격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문자열들을 문자로 그대로 남겨둘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우리가 전부 다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했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근데 read CSV 이거 한 줄이면 알아서 다 끝내버려요. 이게 되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어렵게 했었던 일인데
걔를 굉장히 쉽게 해버린 거예요. 어떤 텍스트 파일 안에 있는데 그 문자들을 읽어서 얘가 스스로 얘가 숫자 타입이어야 될지 문자열 타입이어야 될지를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A라고 하는 컬럼은 정수로 취급을 해야 되겠다. 메시지라고 하는 컬럼은 문자로 취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A, B, C, D라고 하는 컬럼에 대해서는 그죠? 이 안에 A, B, C, D 컬럼에 대해서는 평균,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찾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자 컬럼에 대해서는 뭐 중복되지 않는 컬럼이 몇 개인지, 중복되지 않는 값들이 몇 개인지, 뭐 카테고리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카테고리라면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분석을 하겠죠.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함수를 사용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판다스 모듈 이름이고 read CSV 이름 자체가 CSV를 읽어주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CSV 파일 이름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만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데이터 프레임 쫙 하고 만들어줬죠.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서 파일에는 이렇게 있죠.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얘네들은 컬럼 이름 여기서부터가 데이터.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데이터니까 행 번호가 0, 1, 2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보시면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작성된 파일에는 네 줄이 있었는데 데이터는 3개다. 행은 3개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내렸고 그죠? 스스로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행 인덱스를 0, 1, 2 자동으로 붙여줬고 첫 번째 줄에서 작성됐던 거를 그 컬럼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들을 정수면은 정수, 문자열이면 문자열 잘 알아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파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요, 아까 여기서 이거 로 파일, 백 버튼으로 EX 1번 CSV가 있었고요. example 폴더 밑에 파이 데이터북 examples 폴더 밑에 EX 1번이 있었고요. 엑셀 파일 넘어가겠습니다. EX 2번 가볼게요. EX 2번. 자, 여기 볼게요. 1, 2, 3, 4, 5, 6, 7, 8, 헬로, 월드, 90, 11, 12,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죠. 자, 지금 브라우저는 이 첫 번째 줄을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하고 있죠. 마치 컬럼 이름인 것처럼. 그죠? 네. 자, 로 파일 열어볼까요? 여기 로라고 하는 버튼 클릭해 볼게요. 실제로 만들어진 CSV 파일은 몇 줄로 작성이 되어져 있죠? 세 줄로 작성이 되어져 있죠. 세 줄로 작성이 되어져 있고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CSV 파일에 따라서는 그 첫 번째 줄이 컬럼의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데이터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CSV 파일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read CSV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요. 이 주소 복사 좀 할게요. 주소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다시 원래 파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SV 파일의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인 경우. 다르게 얘기하면 컬럼 이름이 없는 경우. 컬럼 이름이 없는 경우. 자, 이번에는 EX 2번 패스라고 하고요. 아까 복사했었던 그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주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EX 2번 밑줄 D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먼저 이걸 해보세요. pandas.read CSV를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파일 경로를 거기다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만들어진 거를 출력을 해보세요. 출력을 해보시면 자, 행 몇 개짜리 테이블일까요? 행 2개짜리 테이블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CSV 파일에서 첫 번째 줄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컬럼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info, ex 2번 데이터 프레임 .info. 그래서 이 info라고 하는 게 우리 그동안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어떤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가지고 온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쉽게 확인해 보는 게 인포예요, 인포. 행 몇 개밖에 없대요? 2개밖에 없대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자, 이때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 파라미터 중에서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names에다가 우리가 직접 파라미터 이름을 주시면 돼요. 파라미터 이름을. 앞에 4개는 숫자죠. 앞에 4개는 숫자고 마지막만 그 문자열이죠. 자, 이렇게 뭐 저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 꼭 시험 점수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사이언스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에 메시지 이렇게 5개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죠? 작성된 파일에 값들이 5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5개를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밑에까지를 전부 순서대로 현재 셀부터 아래쪽으로 전부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되죠. 컨트롤 F10. 자, 이제 원하는 게 됐죠.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 CSV 파일에 컬럼 이름이 없는 경우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파라미터 하나만 주시면 돼요. 무슨 파라미터? names 파라미터만 주시면 돼요. 이때 names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컬럼 이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컬럼 이름.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는 파일 경로, 파일 이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얘는 근데 포지션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키워드로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실제 문서를 보시면 문서는 이따가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두 번째 파라미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키워드를 안 주셔도 되는데 얘는 반드시 키워드를 주셔야 돼요.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CSV 파일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경우에는요, 그 첫 번째 줄이 그 컬럼 이름일까 아닐까만 여러분들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 이름이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read CSV라고만 하시면 끝이에요. 끝. 근데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고 컬럼 이름이 없다. 그러면 파라미터 하나만 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잘 만들어줘요. 네, 되셨죠? 질문 있으십니까?